라라라라라라라라. 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황소영 기자와 계속 함께하고요. 연예 뉴스를 할 때 사회 소식보다 더 눈이 반짝거리는 이두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와, 이 범상치 않은 표정. 여러분, 오늘도 이도성 기자의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에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바로 이 계정이 뜨니까요. 많이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두성 기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거 네, 소개해 주시죠. 저 좀 놀랐습니다. 이승기 씨 결혼을 웬만하면 결혼하면 축하를 많이 받는데 그쵸.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 축하도 많이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축하도 많이 받았죠. 아까 솔직히 약간 살짝 위험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아. 들어서 맞아요. 축하도 많이 그래서 받았잖아요. 저를 약간 압박하는 표정으로 약간 발언 자제하라고. 실수하지 뭐 약간 이런 표정을 제가 눈빛을 네. 보냈습니다. 여기 좀 정정하겠습니다.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시끌시끌했죠. 그렇다고 뭐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명했는데 되게 거침이 없었어요. 어. 길기도 길었는데 거침없는 표현들을 막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글이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그래서 화두로 떠올라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 글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봤을 땐 조금 솔직하긴 했으나 좀 선을 넘진 않았나 싶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애 활동을 계속 할 텐데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표하더라고요. 아니, 글이 어떻길래요? 그 글을 보면 이 두 개의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처가 이슈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기사의 홍수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네. 제 가까운 지인들조차 나의 이미지를 생각하라며 이별을 권했다. 굉장히 답답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도 사실 이게 처가를 향한 좀 뭐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재점화돼서 논란이 식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대중이 옳다고 믿는다. 대중이 싫어하면 이유가 있더라. 그런데 가끔 억울할 때도 있다라면서 이 주가 조작으로 260억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건 명백한 오보다라고 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그런 뭐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은역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까 황 기자님이 조금 뭐 되게 강한 어투로 썼다는 취지를 설명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네요. 그리고 이 글의 어투 자체가 정말 그 단호함 또는 네. 정말 이게 진실이다라고 좀 호소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더 과감했던 건 뭐 기자들의 실명이나 매체 이름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승기 씨가 이제 처가 측이 해당 뉴스를 보도한 매체 5군데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5개 매체 다 오픈됐고요. 네. 그래서 해당 매체들이 정정 보도를 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 PPL 의혹도 또 일었어요. 결혼식 이후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찬 없이 직접 하객 여러분들께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결혼식 PPL 의혹이라고 했지만 아니 뭐 PPL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뭐 그런 잘못된 건 분들도 아니잖아요. 있죠. 근데 이걸 또 그러니까 논란이 돼서 해명한다는 자체도 조금 이승기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조금 마음 아플 수도 있긴 하겠네요. 심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일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논란이 처음에 사실 이제 장모인 이 배우 견밀 씨 그리고 네, 그렇죠. 그분의 이제 남편 네. 분 때문에 사실 이게 사실 논란이 시작됐던 건데 이번에 그 배우 견밀 씨 같은 경우에는 축의금 뭐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 기부처 때문에 또 논란이 나왔어요. 네. 이게 기부를 한다고 해도 또 그다음 또 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기부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된 회사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견미리 겁니다. 씨의 아들 명의요? 기부를 받는 곳이. 네, 기부처가. 근데 또 이제 견미리 씨 측은 이와 관련돼서 논란이 일으니까 과거 아들이 해당 기업에 재능 기부로 참여한 적이 있지만 견미리 가족은 후원자일 뿐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니 불필요한 억측은 삼가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기부처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면 기부처 논란은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그렇죠. 좋은 거 네, 쓰이는 그렇죠.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결혼을 하고 많은 축가를 받았지만 아까 이동승이 말한 대로 또 다른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경으로 팬들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조금 더 계속해서 다음 뭐 네, 다다음에도 나오겠죠. 뭐.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또 우리 그 개그맨 이휘재 네. 씨. 음. 갑작스러운 은퇴설을 이제 저도 접했는데 진짜예요? 은퇴설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 네, 뭐 은퇴설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굉장히 좀 이휘재 씨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매체가 갑자기 은퇴설을 언급해가지고 왜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황스러운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휘재 씨가 작년 8월에 이제 그런 방송 활동을 접고 이제 좀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방송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기를 가졌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캐나다로 가족들하고 떠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정보다 좀 길어져서 현재도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 1월에 이제 모친상을 당해서 이제 국도 귀국을 했다가 다시 지금 캐나다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지난 13일이죠. 네, 이휘재 씨와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만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이제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백기가 길어지니까 이휘재 씨의 이제 이런 은퇴설이 갑자기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은퇴. 사실 이휘재 씨 하면 그 육아 예능에서 저는 그 이미지가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 정말 허니 사랑하죠. 서준이. 네, 맞아요. 근데 좀 이렇게 가족들과 캐나다로 떠나서 근데 그게 좀 길어지고 소속사도. 게다가 또 소속사 결별 맞아요. 소식까지 있으니까 재계약 안 했으니까. 이야기가 좀 덧대어지고 있긴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휘재 씨의 입장은 뭐 나왔나요? 네, 이휘재 씨 측근이 은퇴가 아닌데 이제 막 은퇴를 밟는 게 아니야, 은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휘재 씨는 현재도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없지만 오랫동안 이제 함께 알고 지낸 매니저가 이를 봐주고 있고요. 언제든 자기를 찾는 곳이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네네. 입장입니다. 과거에 이휘재 씨가 방송에서도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휘재 씨는 평소에 이제 이 우울증 때문에 약간 러닝을 많이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뛰는다고. 네, 그래서 숨이 차면은 좀 우울감이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래서 그 김경일 교수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심장 박동이 맞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강 다리를 막 뛰어다니고 그랬대요. 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러닝을 즐길 정도로 굉장히 좀 우울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좀 좋은 기운도 얻었을 테니까. 그리고 캐나다의 한식당에 자주 출몰한다고 해요. 그래요? 한식 애호가라서 음. 사실 한식에 대한 그런 것도 또 그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 빨리 먹고 싶죠. 한국에 이제 복귀하셔서 네.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죄송하지만 출몰보다는 뭐 목격담이 있죠. 출몰은 약간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출몰 많이 하는데. 편하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알죠. 알죠. 네, 한식당에 자주 나타나시더라고요. 출몰을 많이 쓰니까요. 네. 아니 오늘 무슨 일인지 평소보다 지금 2교시 접속해주고 계신 상크리 분들이 많아요. 500분이 넘게 네, 계시군요. 500분 넘게 계셔요. 본방급인데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네네. 그 호빵맨 78님도 오랜만에 음. 본방 2교시 또 보러 와주셨고 그리고 늘 와주시는 후왕님, 범카이브님 그리고 언젠가는 님 이렇게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랑 좀 별개인데 그 이제 곧 백상이잖아요. 네. 백상 때 손석구 씨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조은주님. 손석구 씨 참석합니다. 오, 백상 보세요? 진짜요? 이거 밝혀도 되는 건가요? 백상 보세요. 그때 그러면 인터뷰도 하세요? 저희는 이제 수상 후에 수상자의 경우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아. 후보자를 따로 인터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수상을 만약에 손석구 배우님이 하시면 하신다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가 어디- 뜨겠네요. 조금 쟁쟁해서 후보들이 와서 경쟁자들 나무지연 어느 분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라서 너무 5분이 다 받아도 사실. 사실 네. 그럼 직접 인터뷰 하시면 다른 분이 하게 되세요? 저는 이제 밖에서 또 이제 다른 배우들을 또 막 조율하시고. 조율하고 또. 시상자들이 또 계속 오기 때문에 강 기자님은 이제 좀 높으셔서 그래요? 인터뷰는 저희 지휘자? 저희 막내가 직접 아 진짜요? 합니다. 진행합니다. 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이렇게 인터뷰. 네, 죄송한데 줄 서세요. 먼저 제가 1순위 1등이기 때문에 줄 서세요. 저분 네. 인터뷰. 줄을 먼저 서셨습니다. 저희 연차 쓰고 연차 쓸 필요도 저녁에 합니다. 저녁이니까 금요일 밤이에요, 가운데니까. 금요일 밤. 네. 혹시라도 일손이 부족하면 꼭 불러주세요. 저희 스태프 하나만 걸어주시면 주차 관리라도 네. 하겠습니다. 1번으로 지금 그 번호표를 뽑아가지고요. 번호표 제가 이미 걸어. 이 기자가 높은 데 있는 거 잘 꺼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네. 네. 짐 잘 들고 무거운 거 잘 옮기고. 아무튼 우리 조은주 우리 님께서 요청하신 손석구 배우님 인터뷰는 수상하시게 되면 인터뷰는 이제 하게 돼 있다라는 네. 뭐 거.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아까 본 방송에서 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칸. 아니 제니 씨가
칸 어떤 작품? 아 맞아. 아, 네. 블랙핑크 제니 씨가 데뷔 첫 작품인 HBO 드라마 더 아이돌이 맞아, 이제 맞아. 칸 영화제에 비경쟁 국내에 초청이 되면서 어. 러브콜을 받은 겁니다. 사실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작품인데요. 캐나다 출신 팝스타 위켄드가 제작을 하고 HBO 인기 시리즈 유포리아에 샘 레빈스 감독이 연출을 합니다. 이 작품은 LA 음악 산업을 배경으로 인기 여성 팝 가수가 몸담은 음악 산업 세계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제니 씨가 지금 칸 영화제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데 네. 과연 레드카펫에 배우로서 설지 주목이 됩니다. 아, 너무 저 멋있다. 이거 너무 기대돼요.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아까 그 황자님 말한 대로 본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블랙핑크가 막 콘서트도 많고 월드 투어 이런 거 많다 아. 보니까 칸 영화제 일정도 조금 뭐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군요. 아, 와. 그렇군요. 칸에 근데 진짜 초청받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삼성 여부 세모인 세모. 그 세모인 정도야. 클라스. 왜냐면 미국이랑 영국에서 제일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칸 다른 일정 좀 조율해주세요. 약간 뭐 이런 야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다. 플렉스 플렉스. 부럽다 부럽다. 맞아요. 그래도 하나 더 짚어볼 게 국내 OTT 최초로 칸에 가는 작품이 또 맞아. 있다고 예. 들었거든요. 네, 드라마 몸값이라고 네. 있어요. 네, 티빙. 원래 단편 영화였다가 그게 네, 맞아요. 다시 드라마 아, 화가 이도성이도 돼. 봤어요? 아이 뭐 드문드문. 네, 이 작품이 이제 칸 영화제에 앞서서 지금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초청된 K 콘텐츠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에 현지 이제 20여 개가 넘는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공식 포토콜을 진행을 했고요. 오. 배우 진성규 씨, 전종서 씨, 장율 씨, 그리고 전우성 감독이 참석해서 외신 인터뷰, 그리고 공식 스크리닝, 핑크카펫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 19일에는 폐막식이 열리는데요. 이날 베스트 시리즈, 음악상, 각본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을 두고 후보작들과 경쟁을 합니다. 오. 수상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떨지 진짜요. 지켜봐야 될 것 저는 그 같습니다. 로그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짧은 그 영화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저는 딱 그걸 보고 나서 영화 설명 보고 야 이거는 되게 참신하다. 소재가 그래요? 참신하다 생각해서 그게 뭔데요? 몸값이요? 설명. 나온 지가 한참 아니, 됐는데 아니, 로그. 찾아보시고 하여튼 뭐 되게 소재가 너무 저는 너무 신박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원래 단편 영화였고 그걸 길게 다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작품이었습니다. 너무 불친절한. 그래, 아니, 아니, 호기심에. 로그라인이 뭐냐? 그 로그라인이란 용어가 뭐냐고요? 로그라인이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시놉시스 막 이런 거. 시놉시스는 더 양이 긴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한두 줄로 이제 그 영화가 어떤 요약해서. 내용이다 요약해서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 시놉시스는 꽤 분량이 되고 그냥 요약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저는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아, 원래 네, 한줄 요약.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맞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약간 2대1로 지금 싸우고 있는 느낌. 네. 도와주십시오. 2대1로 해주세요. 네. 2대1로 해주세요. 네, 로그라인 찾아보고 있고요. 나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몸값의 로그라인. 아까 손석구님 인터뷰 한다고 하니까 와 손석구님 너무 좋아요라고 유미강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초이쿠퍼님께서 아침 방송 처음 보고 처음 들어온 그리고 흑과 백님께서 여자 MC 예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은 앵커. 방금 하은 앵커가 흑과 백으로 로그인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가? 이 로그라인이? 음. 세 사람이 서로의 몸값을 두고 각자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며 관계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게 로그라인이구나. 네. 그리고 그 내용이 이거군요. 그 요약이 많네. 요약 한 줄 요약. 근데 약간 있어 보이는 용어 이런 거 좋잖아요. 로그라인. 이번 영화 로그라인 괜찮았습니다. 네. 하나 여러분도 배우셨죠? 저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벌써 클로징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나왔어요? 조금 컴팩트하게 요즘 가고 있어서 이것을 맞아요. 네, 한번. 이도성 기자님 머리 스타일 달라지셨어요? 저요? 매일 바뀌는데? 이거 오늘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윤세호님 매일매일 바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진짜로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 노력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요즘 더디고 있는데.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500분 넘게 유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